자, 3학년 역사 시간입니다. 한국전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중이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1950년부터 53년 7월 23일까지 이어졌으니까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청산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토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비교받으면서 인기가 떨어졌다 그랬죠. 이거 안 한 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 오면은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기가 떨어집니다. 인기가 떨어졌는데 이때 전쟁이 터지면서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 인기가 떨어졌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이승만으로서는 정치적인 기회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걸 활용을 합니다. 인기가 하락한 이승만이 꼼수를 부리죠. 그래서 당시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쭉 밀고 내려왔었잖아. 그래서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다고. 부산이 임시 수도였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승만이 꼼수를 부리죠.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정부와 반대죠. 정부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납치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싶겠지만 이때는 부산에 피난 온 상태였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는데 이 버스채로 납치해요. 버스채로. 그래서 백골단, 따뻘떼라는 이 깡패거든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정치 깡패죠.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면서 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령이라는 건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전시 상태로 이제 이 사회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야. 이 속에서 헌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개헌을 하는 게 헌법을 바꾸는 것이죠. 헌법을 바꿔버리는 거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대통령 더 못할 것 같잖아. 자기한테 유리하게 헌법을 바꿔버려요. 처음으로 바꾸는 거. 1차 개헌이지.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데 발췌했다가 어디서 뽑아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선제를 도입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국회의원들끼리 뽑았잖아. 이전에는 간선제였잖아. 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직선제 누가 뽑는 거야? 국민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냐면 이때 당시 국민들은 교육 수준도 낮고 그냥 이승만 하면 그냥 뽑아줬거든. 막걸리 조금 먹이거나 고무신 같은 거 주면은 아유 고맙네, 대통령님 너무 고맙네 하고 뽑아줬거든. 국민들의 수준이 낮으니까 직선제를 바꿨지. 다루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국회를 양원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서 자기 편을 더 늘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헌법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갔다. 직선제적 요소, 양원제적 요소,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씩 발췌했다. 그래서 발췌 개헌인데 사실 나중에 양원제는 실시는 안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직선제 도입이에요. 자기한테 유리한. 그래서 헌법을 싹 바꿔버려요.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사건. 황당하죠. 전쟁 중인데 이 짓 한 거야. 전쟁 중이야. 전쟁 중. 미친 거 아니야? 어쨌든 헌법을 바꿨기 때문에 전쟁 중에 바뀐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했죠. 부산에서
전쟁 중인데 대통령 바꿔서 뭐해? 밀어줘야지. 그래서 이승만이 재선에 성공합니다. 자,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두 번째 대통령 하는 거. 자,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한 번 했어요. 1대. 자, 여기서 2대 된 거죠. 2대 대통령 이승만. 두 번 하셨어요. 자, 두 번 하셨습니다. 두 번 일단 하신 상황이고, 자, 이제 3대 총선이 됐습니다. 총선. 여러분들 총선이 뭐죠?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야. 국회의원. 의원을 뽑는 선거가 총선입니다. 자, 총선은 무슨 분위기죠? 그쵸? 총선이 딱 54년 전쟁이 막 끝난 분위기야. 그쵸? 반공 분위기. 공산당을 너무 싫어하는 분위기야. 극렬한 반공 분위기. 이 분위기에 맞춰서 누가 승리했어요? 맞아요. 여당의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정부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승만을 지지하던 당이 승리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승만이 너무 기분이 좋죠. 야심을 품죠. 이것 봐라. 당시 국회의원이 총수가 203명인데 203명 중에 몇 명이 자기 편이 된 거야? 103명이 자기 편이 된 거야. 과반수 이상이 자기 편이 된 거죠. 야심을 품죠. 이것 봐라. 이건 헌법 한 번 더 바꿀 수 있겠는데? 헌법을 바꾸려면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요. 이거 조금만 더 꼬시면은 헌법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2차 개헌을 추진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4.4 5.입 개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3선 제한을 철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두 번 했으니까 세 번 나가야 되는데 이거 제한이 걸려 있었어. 근데 이거를 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좀 뻘쭘하니까 초대 대통령은 3선을 뺍니다. 이 조항을 넣고 싶은 거야. 추진 과정에서 억지가 일어나죠. 그래서 막 국회의원들을 꼬셨대. 꼬시고 했는데, 자,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인데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야. 따라서 3분의 2 이상이라는 이 헌법 조항에 맞추려면은 몇 표가 필요해요? 135의 이상. 이거보다 크려면 몇 표야? 당연히 136이 나와야지. 136표가 필요한 거야. 이게 헌법에서 필요로 하는 숫자라고요. 근데 딱 투표를 딱 때려봤더니 내부에서 배신이 나왔는지 아니면 바보 의원이 있었는지, 당시 이제 투표를 한자로 했는데 이제 이게 가하고 부잖아. 이게 가하고 부인데 가를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이게 한자를 잘 못 알아본 거야. 그래서 부를 찍어버린 거죠. 가를 찍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했어야 돼. 여기를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135표가 나온 거야. 부결됐죠. 아이고, 0.333 차이로 부결됐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막 서울대 교수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4.4 5.입 논리를 들이대는 거야. 이거 반올림 논리. 4.4 5.입이 4는 죽이고 5는 살린다, 이거 아니야. 반올림 논리에 따르면 135.333은 3은 결국에 죽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35는 3은 죽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분의 2는 135로 볼 수 있다라는 헛소리. 헌법을 헛소리로 해석하는 거죠. 헌법에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적혀있는 순간 이미 135.3에서 3분의 2, 136이 필요하다고 끝난 거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다시 해석하냐고. 억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결시켜 버립니다.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시대가 시대인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헌법을 또 바꾼 거예요. 바꿨으니까 한 번 더 나오죠. 3대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당 당시 이제 이승만이 속한 데 여당이 자유당이었으니까 이승만이 나왔죠. 자유당 후보 이승만.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 신희희가 나왔고 무소속의 조봉암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후보에 조봉암에서는 이제 무소속에서는 부후보를 내지 못했고요. 신익희에서 장면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쪽에서는 이기붕이란 사람을 부후보로 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 상황에서 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승만이 500만 표, 그 다음에 조봉암이 210만 표, 신익희가 190만 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봉암이랑 신익희랑 합치면은 상당한 수, 그러니까 400만,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웃긴 게 이 부후보 대결에서는 장면이 이기붕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기긴 이겼어. 이승만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신익희, 조봉암. 근데 더 웃긴 거는 신익희는 유세 중에 사망했단 말이야. 신익희는 유세 중에 사망한 사람한테 190만 표나 나왔고, 조봉암은 당도 없어. 무소속인 사람한테 210만 표나 나왔대. 그래서 조봉암이 신나서 진보당이란 당도 만들고. 그렇죠? 이승만은 찝찝한 거죠. 선거에선 승리했지만, 그렇죠? 조봉암이라는 라이벌도 등장했고, 이기붕은 부통령은 당선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누구부터 끝내버리려고 했냐면 조봉암 세력부터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보당 사건이란 걸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당시 분위기에서 간첩이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봉암을 간첩이라고 주장한 다음에 진보당을 일단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58년에 신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만들자마자 보안법 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당시 진보당에서 만들었던 당헌 당규, 그러니까 진보당에서 만들었던 규정 중에 평화통일 규정이 있어요. 평화통일.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통일을 주장한다. 지금이야 아무런 이상하지도 않는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 평화통일하면 야 이거 간첩 아니야? 무슨 소리야? 북진통일이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평화통일? 야 간첩이다. 법 위반이다. 조봉암? 재판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사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나 재심 청구한다 그랬더니 재심 청구한 다음날 사형을 집행해버려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사법살인이죠. 법정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2011년 무죄 판결 받아요. 이거 비판했다가 경향신문이 폐간돼요.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승만이 독재를 하는 거야. 독재를 막 해가는 거야. 결국 이런 일들을 막 무서운 일들을 해가면서 이승만이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야? 3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럼 이승만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